요즘 소금물 소금차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맞는 방법으로 먹었는지 그리고 소금이 내 몸에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 이미 드시고 있거나 관심이 생겨서 드시려고 하는 분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소금을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소금을 매일 하루 권장량 3배 이상 먹어왔고요. 소금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 30년간 소금 건강법을 전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내 몸에 맞게 물과 소금 섭취를 잘 하시면서 건강을 찾아왔습니다. 소금물, 소금차, 일상의 건강 루틴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짠맛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금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데요.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근간, 에너지의 근간을 만드는 체액량과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저전력 모드처럼 꼭 필요한 기능 외에는 끄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낮아져서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들 외에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 만성피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필요한 시력, 청력, 판단력, 이해력, 지구력, 조절력 등등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 몸에 수분 보유할 수 없고 혈액을 세포 내외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전달하지 못해서 체액량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의 문제가 소금 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짠맛은 표현처럼 짜내는 힘인데요. 뭘 짜냈냐? 쓰고 난 찌꺼기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피가 탁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요.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막혀서 생기는 염증 문제, 수분 부족과 체액 부족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워지고 안구 건조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보는데 염분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내 몸의 입장에서는 체액의 염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빼낼 수밖에 없어집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데 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만 자주 보게 되거나 내적으로는 더 건조해지면서 탈수 상태가 되는 거죠. 짠맛의 소금은 물질의 찌꺼기뿐 아니라 정신의 찌꺼기도 같이 짜내는 힘인데요.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근심, 회한, 후회 밖으로 짜내지 못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데요. 나트륨은 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의 핵심 요소인데요. 소금이 부족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브레인 포그 현상, 머리가 맑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금은 소화액의 원료입니다. HCl, 위액과 췌장액인 중탄산 나트륨이 소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 많이 느낍니다. 소금이 부족한 신호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나 생각이 굳는 느낌이 든다. 기운이 없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배변, 소변, 배출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피부 건조나 입마름, 안구 건조처럼 건조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체액으로 인해서 냉증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요. 몸이 붓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내 몸에 맞지 않게 드셨을 경우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 드시고 효과를 잘 못 봤다는 분들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필요하지 않은 상태 몸인데 다른 사람 좋다고 해서 드셨거나 두 번째는 필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양을 드셨을 때입니다. 하루에 1리터, 2리터 양을 정해놓고 이건 무조건 마셔야 된다. 과량을 드셨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진하게 드셨다든지 지나치게 연하게 드셔서 물의 양이 많아서 빠져나가는 상태였을 수 있고요. 소금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소금과 만날 나의 몸, 내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소금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음식에 넣는 소금들은 용도에 맞는 다양한 제형과 속성을 가진 소금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식사 외에
소금차, 소금물로 드시는 소금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깨끗한 천일염도 좋고요. 대나무 죽통에 황토를 넣어서 구워낸 죽염도 좋습니다. 1000도, 1200도 이상에서 액화시켜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날리고 순수한 소금을 얻어낸 이 용융소금도 좋고요. 이미 소금 드시고 계신 분들은 그 소금을 드시면 괜찮은데 머그컵에 티스푼 하나 정도 넣으면 0.9%, 1% 정도의 농도가 되니까 그 정도 농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소금 먹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 먹기도 힘들고 꾸준히 하기가 힘들더라. 현재 몸에 염증이 많고 몸이 냉하고 많이 굳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소금을 드셨을 때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드시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소금, 순도가 높은 소금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용융, 끓이고 녹였다는 뜻인데요. 소금은 미네랄 광물입니다. 광물이라는 것은 마치 쇠, 철 이런 것의 속성처럼 낮은 온도에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데요. 소금이 녹기 위해서는 아주 고온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1000도, 1200도의 온도인데 고온의 온도에서 용융을 해서 찌꺼기는 날리고 불순물은 가라앉혀서 깨끗한 순수한 소금을 얻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는 소금들이 용융소금인데요. 평소에 몸이 냉하고 염증도 많고 일반 소금을 먹어봤는데 흡수하기 힘들었던 분들은 용융소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짠맛이기 때문에 목넘김이 깔끔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먹는 소금 같은 경우는 3g 단위로 드시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물 타서 따뜻하게 소금차로 드시면 좋은데 머그컵이 300ml 3g짜리 넣으시고 전체 염도인 0.9% 양이 되는데요. 하루 한 잔, 두 잔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300ml는 양이 부담이 된다 하시면 종이컵이 190ml, 200ml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양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체 염도 기준으로 0.9%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드셨을 때 잘 넘어갈 수 있는 용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내 몸이 원하는 만큼 그 신호를 잘 읽고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 보리차, 우엉차, 보이차 같이 좋아하는 차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감이 많고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금과 함께 신맛 나는 거 레몬즙이나 발효식초 같이 타서 드시거나 곁들여서 드셔도 좋고요. 소금 드시면은 좀 울렁거리면서 속이 불편한 분들은 위장을 편하게 하는 단맛 나는 꿀이나 유기농 원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언제 먹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입도 마르고 건조한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소금각을 하시고 이 따뜻하게 공복에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 드실 때는 소금차와 함께 따뜻하게 조격하시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2번 드신다면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금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 짠맛의 힘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 찌꺼기를 밖으로 짜내고 피를 맑게 하고 정화시키면서 혈액을 구석구석 이동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만드는 혈액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짠맛은 생존의 맛이고 생존의 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짠맛의 힘 책의 원리와 다양한 사례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